이제 종목 상담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HPSP요. HPSP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7,000원에 15%요. 네, 47,000원에 15% 맞으실까요? 네, 네, 오늘은 또 반도체 대장주들이 쉬어가면서 소부장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이 종목 어디까지 좀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HPSP 두 분 다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최근 또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떠오르고 있는데 내가 한번 자세히 전망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이건희 대표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시간 네, 괜찮으실까요? 네, 네, 상담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 왜 사셨는지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예, 아, 어, TV 매체에서 예, 소부장 반도체가 괜찮다고 해서 예. 처음에 낮게 매수했다가 음. 저번에 5만 원 위로 올라가길래 더 갈 줄 알고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평단가가 47,000원이 된 거예요. 지난번에 네, 3월 달쯤에 사신 거죠, 그러니까, 그죠? 네, 3월에? 네, 예, 근데 네, 한번 빠졌다가 네, 예, 올라왔는데 빠졌을 때는 이제 뭐 이게 대주주가 일부 블록딜 때문에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건데 네, 예, 지금 이 회사는 장비주 중에 예, 제일 예뻐 보여요. 제가 봤을 때도. 예, 제일 예뻐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지금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건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라고 해서 이 장비가 기존에 이제 레이저 어닐링이라든지 어닐링이 이제 약간 좀 반도체를 이렇게 깎을 때 예, 맨질맨질하게 잘 깎아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할 때 이제 고압 수소를 쓴다는 건데 기존의 레이저 어닐링 대비해서 이게 사용처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고요. 선단 공정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더 이제 미세화 공정이라고 해서 더 작고 더 디테일하게 이제 반도체를 깎다 보면 이 HPSP의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가 더 많이 쓰입니다. 근데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는 낸드나 지금 뭐 디램이나 지금 다 수요가 굉장히 폭발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성능도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낸드 쪽으로도 지금 굉장히 좀 더 장비가 더 들어갈 걸로 보이고요. 최근에 낸드 가격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로직 반도체라고 해서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주로 만드는 이제 고객이 이렇게 설계한 대로 만들어주는 특히 이제 뭐 TSMC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에 해당할 텐데 그쪽들도 지금 거의 뭐 2나노 공정 이런 것들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더 장비는 더 들어갈 걸로 보이고요. 제가 더 크게 보고 있는 거는 지금 D램에서 일시 공정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예, HBM 뭐 포에 들어가는 이제 그 D램이 일시 공정이라는 걸 써서 만들고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세밀화되게 만드는 게 발전된 게 1D 공정인데 그 1D 공정이 아마 연말에 거의 이제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험 장비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왜 크게 보냐? 예, 1D 공정으로 만약에 물량들을 많이 찍어내기 시작하면 HPSP의 장비가 예,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예, 이런 부분에서는 HPSP를 이제 좀 중장기로 보시더라도 내년까지 끌고 가시더라도 연말까지 적어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제 마주보기가 좀 들어가서 기술적으로는 오늘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지금 주봉으로 보면 주봉 월봉 한번 보여드리면 예전에 2024년도에 기관들이 이제 23년부터 24년까지 못 사서 안 달랐던 종목이 HPSP였어요. 예,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는 거의 이제 뭐 예, 좀 주목을 못 받았죠. 근데 다시 이제 주목받기 시작한 게 25년 6월부터인데 이제 마주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걸 뚫고 갈 가능성이 있을까? 6만 원, 6만 3천 원. 저는 이거 충분히 뚫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중도 나쁘지 않고 좀 더 들고 가시면서 좀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예, 오늘 제가 절반 매도하려고 좀 높게 걸어놨는데 이제 체결이 안 됐어요. 예. 그러면 절반 정도 매도하고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 프로테지로 그냥 장기간 연말까지 갖고 가는 게 나을지. 일단 중간중간에 확인은 필요할 텐데 지금 그냥 끝까지 한 뭐 10% 이상은 들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한 5% 정도 덜어내셔도 괜찮은데 지금 좀 더 들고 가시는 게 수익이 더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망이 아직 못 간 게 바이오 제약 준 것 같아서 그쪽으로 보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 매매로 사셨으면 파셔도 되는데 예, 이 회사가 이제 막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저는 들고 가는 걸 권유해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약바이오 이거랑 제약바이오를 사는 것도 별개죠. 그죠? 예, 그럼 비중을 잘 조절하셔야 될 건 알아서 하셔야 되죠. 그렇습니다. 네, 장비 수주 모멘텀까지 그래도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기대해도 괜찮다라고 긍정적인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로는 6만 5천 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수익 극대화 꼭 성공하시기 바랄게요. 저희 또 우선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삼성중공업, OCI 홀딩스 보유자분들 중에 고민이 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이 LNF. 고민이실까요? LNF 19만 원에 20%요. 네, LNF 19만 원에 20% 맞으실까요? 네. 네, 이 종목 지금 수익권에 계십니다.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네. 네, 최근 또 2차 전지 종목들이 ESS 모멘텀과 함께 시세를 분출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 추가 상승 나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LNF 두 분 다 역시나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최근 분위기 좋은 2차 전지 내가 한번 목표가 제시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이주 본부장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말씀 들어볼까요?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일단 LNF 같은 경우는 사실 이 LFP 양극재 관련된 모멘텀을 제대로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 SDI와의 공급 계약을 통해서 지금 그때부터 주가 올라가면서 지금 계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2차 전지 쪽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지금 EV 쪽 관련해서 물론 지금 전쟁 때문에 친환경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ESS 쪽을 더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전기차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올해 50만 대 팔렸습니다. 근데 내년에 갑자기 150만 대, 200만 대 이렇게 점프업이 쉽게 되지 않아요. 근데 ESS 같은 경우는 지금 에너지와 관련된 글로벌 수요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서 ESS가 안 쓰이는 데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력은 부족하고 여기서 뭐 SOFC, 뭐 태양광 이런 뭐 신재생 이런 것들 다 연결시킨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가스터빈도 가스 태워가지고 에너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장치가 지금 계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ESS 쪽으로 앞으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실제로 만약에 숫자로 증명이 된다 그러면 그때 추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22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보신다면 25만 원까지도 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어쨌든 ESS 쪽 관련해서 LFP 배터리를 대부분 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수혜를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SDI랑 지금 엔솔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LNF도 동조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좀 더 끌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ESS 성장세가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2만 원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 25만 원까지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좀 참고하셔서 25만 원까지 수익 보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저희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서 금요일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02-2000-4989번이나 샵 2034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광희 대표님, 오늘은 또 반도체 대장주가 쉬어가면서 소부장단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다음 주 코스닥 상승 좀 더 기대해봐도 될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정책 기대감이 조금 더 생기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코스닥 관련돼서 정책이 뭔가 좀 나오려고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눈치채고 외국인들이 좀 산 걸로 보이고 지금 코스피가 이제 신고가를 갔는데 코스닥이 여전히 답보 상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APR요. APR이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미숫가는 이거 한꺼번에 산 게 아니고, 여러 번에 이제 갈라서 샀는데, 네, 평균 한 27만 원 정도. 27만 원에 비중은요? 비중은 한 35%. 35%세요. 네. 아, 수익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네, 기분 네.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네, 화장품 수출 호조로 주가가 지금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2분기 또 계속 네. 그 방송에도 나오고, 네, 계속 그 단가가 올라가고, 그렇죠. 근데 이게 사람 욕심이라는 게 뭐 30만 원 되면 좀 팔아야지. 아, 또 행복한 33만 원 고민이신 되면 것 팔아야지 같아요. 네. 하는데 못 팔고 그 사이에 한 50주 정도는 한번 했죠. 팔았다 샀다가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쉽게 얘기하면 오전에 동시효과에 팔고 또 내려갈 때 샀으면 됐는데 네. 딱 후회가 되고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뭐 아, 그래도 좀 행복한 고민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2분기 성수기를 맞아서 좀 어디까지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APR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 다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수익 중이신데, 내가 한번 가격 전략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이광희 대표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일단 얼마까지 갈 거냐가 관건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뭐 또 오늘 보면 또 50만 원 간다고 예, 또 뭐 리포트가 나왔고 네, 이게 또 40, 한 7, 8만 원 가면 뭐 52, 3만 원까지 않겠나 또 리포트 나올 것 같고 이 사람 욕심이 한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APR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되겠는데 네네. 일단 실적 발표 이후에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분기에는 원래 1분기가 화장품 비수기예요. 네. 예,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출 데이터가 너무 잘 나오니까 APR이 잘 팔렸을 거다. 네네. 이번에 이제 1분기라든지 4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 보면 네. 지금 북미 쪽에 매출이 증가한 걸로 나오거든요. 네. 예, 그러면 북미의 지금 포지션이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가 APR이니까 APR이 더 좋아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걸로 보이고 네네. 영업이익이 한 1,391억 정도로 예측이 돼 있는데 네. 이게 한 1,400억 이상 나온다, 1,500억 가까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한 번 또 서프라이즈로 한 번 더 가겠죠. 네. 예, 그래서 실적 발표 때까지는 좀 끌고 가 보시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항상 이게 계속 마냥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게요. 예, 성장률이 둔화된다든지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조금 네. 주가는 생각보다 좀 올해 연말까지 실적은 좋아도 주가가 좀 네. 먼저 꺾일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네네. 목표가에서 이제 목표가를 정하지 마시고 네네. 예, 지금 실적 발표 때 한 번 정도에서 반 정도 덜어내시면서 빠지면 더 판단하는 생각으로 가지고 가셔야 될 것 네. 같고요. 네네. 예, 화장품이 또 지금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APR은 네네. 이미 지금 밸류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까지 올라오긴 했어요. 네. 지금 12개월 포워드 PER이 거의 30배입니다. 30배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비싼 축에 속하죠. 예, 근데 네.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네. 있는데 가는 종목들이 항상 더 가니까 네. 대장주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갈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게 50만 원 근처 갔다가 네네. 꺾이면서 내려올 때 네네. 예, 내려올 때 파신다는 마음으로 일부러 네. 들고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네. 예, 35% 비중이면 조금 이제 뭐 꺾일 때 언제든지 팔 수 있다.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매매를 이제 계속 하시면서 들고 가시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너무 사고 팔고 이렇게 애쓰지 마시고 예, 차라리 그냥 예, 올라가서 한 50만 원 근처라든지 실적 발표 날 나오는 가격 보시고 네. 예, 그때 이제 대응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 욕심이 한이 네.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30만 원, 35만 원 되면 팔아야 되겠다는데. 예. 근데 기존에 보면 한 번씩 이렇게 흔들었잖아요. 네네. 예, 최근에도 보면은 전쟁 여파가 아니라 3월 20일 날도 한번 급락이 한번 나왔었고 네. 한 일주일 빠지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한 거 변동성이 좀 있었죠, 이 구간에. 네네. 예, 이걸 잘 견디셔서 여기까지 또 간 거죠,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런 구간이 한 번 더 나올지 아니면 쭉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격은 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좀 쉬어가야 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뭐 가격 조정이 좀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실적 발표까지는 뭐 그나마 무난하게 좀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 그때 네. 한번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들어가십시오. 네,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수출도 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까지는 계속해서 가져가 보자라고 조언 남겨주셨습니다. 실적 발표 때 절반 매도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수익까지 얻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삼성중공업이고요. 네, 31,750원에 네. 10%. 네, 삼성중공업 31,750원에 10% 맞으실까요? 네네. 네, 이 종목도 지금 수익권에 계십니다. 오늘 또 부유식 데이터 센터 관련한 모멘텀이 나왔는데 주가가 다음 주에 더 좀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삼성중공업 두 분 다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조선주 또 AI 밸류체인에 묶이고 있는데 내가 한번 자세히 전망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이주호 본부장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말씀 들어볼까요? 네, 네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저는 잘 매수하신 것 같고요. 일단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HD현대중공업이 쏘아 올린 공이 지금 조선 쪽에 그냥 엄청난 그 뭐랄까요 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처음에 STX 엔진 상한가 간 날 이게 맞는 거야? 라는 의구심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HD현대중공업에서 데이터 센터향 엔진 공시가 나온 거예요. 6,200억짜리가.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또 삼성중공업에서 부유식 데이터 센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조선 쪽에 완벽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거고 지금 마치 이런 거죠. 2차 전지가 그동안 힘을 못 내다가 ESS 모멘텀 받으면서 올라가는 듯한 그러니까 조선주들이 그동안 쉬어갔다가 이것도 AI네? 이러면서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유식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왜냐면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말이 뭐 일론 머스크랑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우주에다가 짓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주보다 해상이 더 빠를 것 같거든요. 해상에다가 짓는 게 빠르고 근데 삼성중공업은 FLNG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미 지금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관련된 플랜트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 차에 여기다 데이터 센서까지 같이 연결시킨다. 저는 충분히 접목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조선주들은 특히나 이 엔진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또 해상에다가 한다는 부분들까지도 부각이 되면서 이제 성장 밸류가 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리레이팅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HD현대중공업이 증명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면은 기대감이 막 커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막 반영시키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종목들 가만히 보시면요. 올라갈 때는 좋은데 그거를 증명해내지 못하면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증명하면은 이제 주가가 더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선주들, 조선 섹터 전반적으로 이제 좋은 실적과 더불어서 이러한 엔진과 관련된 부분들, 이제 뭐 부유식 뭐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들까지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뭐 조금 더 홀딩 하셔서 끌고 가셔도 수익 크게 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일단 신고가인데 지금 좀 월봉을 보시면은 뭐 삼성중공업은 옛날 이 2007년도에 주가가 41,000원대가 고점이었어요. 지금 이제 여기 35,000원 구간을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4만 원까지는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4만 원 돌파하면은 그냥 한번 가는 데까지 가보자 하고 더 들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4만 원까지는 한번 보시고 4만 원을 강하게 돌파했을 때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엔진이나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주가 리레이팅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로 4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기분 좋은 수익 얻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OCI 홀딩스요. OCI 홀딩스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3만 6,700원이고요. 네. 15%요. 아, 이 종목 13만 6,700원에 15% 맞으실까요? 네네. 네, 수익 정말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도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아, 좋아요. 네. 스페이스 X 모멘텀으로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대체 장중 상한가 근처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OCI 홀딩스 두 분 다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이 종목 지금 네.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내가 한번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저기, 네, 저기, 네, 이분이, 예. 네, 이거 대표님 대표님이요. 말씀해 주시죠. 아, 예. 네네. 저 해도 되는 거죠? 네, 아니요. 아, 저 팬입니다. 팬. 아, 예.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지금 OCI 홀딩스 축하드리고, 예, 일단 이 회사가 감사합니다. 진짜 2007년도부터 11년도까지 굉장히 핫했던 종목인데,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예, 그때 최고가가 65만 7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때는 태양광 붐이 한번 불 때였는데 중국 때문에 망해가지고 다 내려왔죠. 예, 예, 근데 저는 주식한 지 한 3개월 됐거든요. 아, 예, 3개월. 3개월, 그래서 OCI도 샀고, OCI 홀딩스도 산 거예요. 아, 예, 예전에는 OCI 하나밖에 없었고요. 이게 홀딩스로 바뀐 거고 OCI는 따로 이제 분할된 거죠. 네. 예, 예전에 동양제철화학이라고 인천에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두 회사 다 지금 흐름을 같이 움직일 건데, 최근에 이제 태양광 사업이 좋아진다. 예, 네네. 우리나라도 지금 2030년까지 90기가와트를 태양광을 깔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예, 90기가와트가 얼마큼이냐면 원전 하나가 1.5기가와트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전을 한 수십 개 짓는 것만큼 이제 태양광을 깔겠다. 그래서 지금 현대에너지솔루션이랑 OCI 홀딩스가 좋은 흐름을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중동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태양광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한 수요, 이제 에너지 믹스, 그러니까 에너지를 그동안 신재생 안 했던 나라들은 더 하려고 애쓸 거고, 미국도 작년에는 태양광 성장률이 제일 좋았어요. 트럼프가 그렇게 뭐라 해도 태양광을 엄청 깔았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발전업자들이. 근데 지금 여기에 우주 데이터 센터에 또 보낸다고 하죠, 그죠? 그렇죠. 예, 우주에다가 우주의 인공위성들은 또 원래 태양광으로 수명을 연장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다 뭐 데이터 센터도 하고 뭐도 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직 꿈에 이제 조금 더 한참 남아 있는 일이고. 네. 하지만 지금 현재로 보면은 OCI 홀딩스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굳이 팔 이유가 없죠. 그래요? 예, 지금은 꺾일 때까지 들고 가는 게 맞는 거고요. 네. 예, 근데 언제 꺾일 것 같냐? 이제 네가 한번 맞춰봐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네. 지금 12개월 포워드 PR이 한 22배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3개월밖에 안 되셨으니까 네. 좀 아시기 좀 어려우실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앞으로 돈 벌 거를 계산해 보니까 요거에다가 지금 EPS를 곱하면 가격이 나오는 건데 이제 EPS라는 게 주당 순이익입니다. 근데 PER은 주기 나름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얼마까지 줄 수 있느냐 보면 제가 예전에 태양광 한참 좋을 때 중국이 아닐 때는 거의 뭐 4, 50배도 줬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은 한 30배까지 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한 30% 정도, 한 30%? 그죠? 한 50%? 한 40% 정도 더 가겠네요. 40% 정도. 지금 가격에서 한 40%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감이 안 잡히네요. 감이 왜 안 여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40% 간다는 게 감이 10%가 37만 원대잖아요. 지금 OCI 홀딩스가요. 그죠? 네네네. 예, 37만 원대니까 그러면 10%가 37,000원이고 그죠? 38만 원으로 치고 계산하기 쉽게 38,000원 곱하기 4 하면 83, 24. 한 20만 원 이상, 30만 원 더 가겠네요. 그죠? 그래요? 예, 그럴 수도 있다. 예.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 저는 가능성이 지금도 있다. 좋아요. 2, 30만 원 더 가면 전에 네. 봤던 2011년도에 갔던 고점도 한번 늘어볼 수는 있겠죠, 그죠? 예, 이제 그렇게 꿈을 한번 이제 그려보시고
대신에 그 사이에 그렇게까지 끌고 가려면 많은 시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 올라가다 떨어졌다 막 그 사이에도 이렇게 한번 많이 움직였잖아요. 이게 주봉인데 한 주 네, 올랐다 네. 한 주 빠졌다 이랬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근데 추세가 꺾이는 걸 뭘로 보셔야 되냐면 네. 추세가 꺾이면 팔아야 돼요. 이제 제가 그냥 이론상으로 말씀드린 거고 네. 추세가 꺾인다는 거는 저점이죠. 저점. 여기 보시면 저점 있죠? 여기 네네. 밑에 저점들이 위로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렇게. 네. 예, 경사가 더 가팔라지고 있는데 약간 뭐 누우면서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 네. 저점이 그전 저점보다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네. 예,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예. 아, 그래요? 예, 꺾일 때까지 들고 간다. 예, 대신에 네. 이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최고가가 내 본전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고가가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전에. 한 45만 원 갔는데 네. 예, 추세가 한 40만 원에 꺾인 것 같아. 예, 그럼 네. 40만 원에 파시라는 얘기예요. 45만 원이 본전이 아, 아니다. 팔으라고요? 예, 추세가 꺾이면 파셔야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태양광과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고요. 추세가 꺾였을 때 한번 팔아보자라고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되셨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어떤 종목이 원인 궁금하신가요? 홀딩스. 원익홀딩스요. 예, 34,000원에 네, 비중은요? 20% 돼요. 네, 34,000원에 25% 맞으실까요? 네네. 그런데 사고부터 자꾸 떨어져요. 아, 이 종목 사고 나서 계속 떨어져서 고민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오늘 조금 올라갔는데 네. 아직도 제 단가까지는 아, 그쵸. 아직 매수가까지는 못 올라왔는데 그래도 오늘 로봇주들 시세가 좀 나와주면서 8% 가까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네네. 아, 이 기세를 좀 이어서 다음 주 더 강하게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원익홀딩스 의견 두 분 다 홀딩으로 주셨습니다. 로봇주들 드디어 올라와주고 있는데 내가 한번 다음 주 전략 제시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이주호 본부장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로봇주들은 이제 슬슬 고개를 들려고 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올해 들어와서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대표적인 섹터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네네. 최근의 흐름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지금 코스닥 오늘 상승하면서 로봇주도 올라갔고 지금 계속적으로 조금씩 시그널을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에는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원익홀딩스는 어쨌든 3만 원대 구간에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로봇 손과 관련된 모멘텀, 메타랑 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10배거 갔던 종목인데 지금 이렇게 가고 나서 다시금 지금 섹터 반등이 나올 때 같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은 지금 거래량도 조금씩 붙고 있어요. 그래서 로보티지가 요즘에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회는 충분히 있을 거다. 특히나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오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은 뭐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4만 원까지도 한번 욕심을 좀 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힘들다 하시면은 35,000원 위에서 한 10% 정도 매도하시고 15% 정도만 한 4만 원 목표 잡고 한번 들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특히나 이제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올라오면 같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 움직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물을 조금 더 붓까요? 아니요. 더 사진 마시고 이게 비중을 확 늘렸는데 빠지면은 손실이 커지니까 만약에 로봇주를 좋아하시면은 요거 말고 다른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로보티즈도 있고 뭐 SPG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좀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회는 또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매수가 이상으로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목표가로 4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기분 좋은 수익 얻으시기 바랄게요.